자, 오늘 아침이 새해입니다. 새해 첫 출근하시면서 뭔가 기대도 또 새롭게 생기고 한편으로는 각오도 다지고 하셨을 텐데 정반대인 분들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해고자가 된 노동자들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네.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금 정확히는 어제 1월 1일자부터 해고 노동자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10월 달, 두 달 전부터 그 예를 들면 한국 GM 창원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그 해고 예고 통보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새해는 해고입니다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계약 기간이 12월 30일 날로 이제 그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네. 계약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 그 585명에 그 대해서 그 말이죠. 네. 물론 이제 그 이유 자체는 이제 물량 감소 때문에 7개 하청업체에 대해서 부득불 이와 같은 이제 조치를 이제 했어야만 됐다라는 입장입니다만 네. 지금 현재 이것에 그 수긍을 하지 않고 또 퇴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 부분 다시 출근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100여 명은 현재 계속 그 천막 등을 치고 점거 농성이 사실상 뭐 시작된 작년에 상태라고 마지막 근무하고 퇴근을 안 하고 있는 공장에 이제 있었던 공장에 있었던 이제 이런 그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사측의 그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그 자진 철거를 그 요구하고 있는 뭐 이런 그 상태인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생산 라인을 만약에 점거하게 되면 이것을 불가피하게 생산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서 뭐 민사적,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일단의 그 갈등, 긴장 국면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에 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좀 싸워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로자 지위 확인 뭐 소송에서 승소도 했다 그러고요. 네, 맞습니다. 그 2016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네. 이거 파견은 불법 파견이다라는 걸 이제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불법 파견 확인 네. 확정 판결이 났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후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해주니까 소송도 했었죠. 그래서 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금 이 창원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 250명은 1심에서 네. 승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GM에서는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해요. 소취하를 해주는 조건으로 네. 위로금을 전달을 하겠다. 근데 그 위로금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또 계속해서 어렵잖아요. 지금 경영 악화를 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정부가 8,100억 원의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고 통보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근로자들의 입장은 굉장히 이제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새해 첫날에 이런 해고 예고 통보를 해서 네.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시할 것 같습니다. 지금 GM 측, 한국 GM 측 주장은 지금 물량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런데 최근에 3개월짜리 그 단기 노동자 비정규직으로 또 채용 공고를 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물량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최근 이제 보도에 그 나온 것이 신규 채용을 일단 공고를 냈다고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을 그 들여다봤더니 네. 그 해고 통고를 받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현재 지금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분들에 그 한해서 예를 들면 향후 창원 공장에서 신규 인원이 발생할 때 채용을 하겠다. 이런 그 내부적인 미락 같은 미락이 있었던 이런 상황으로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잔인하네요. 예, 뿐만이 아니고 부평 공장에 1년 동안 일자리를 그 소개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 요약을 하게 보면 감축이 불가피했던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 불법 파견과 관련돼서 재판상 상당 부분 부담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용 부담 자체를 이 기회에 그냥 털어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었던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쌍용차 해고자들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복귀를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남아있던 분들 40 몇 분이죠. 이분들이 그렇죠. 못 돌아가게 됐다.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원래 그 계획대로라고 하면 1월 1일 날
부서에 배치가 됐어야 됨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작년, 재작년에 합의가 사실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쌍용차 노동조합, 그 다음에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그리고 네.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119명의 복직 합의가 있었고 네. 작년 1월 1일 날 71명이 복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처럼 나머지 40여 명도 네. 1월 1일자, 2020년 1월 1일자로 복직이 되어야 함의 원칙이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을 남겨둔 네. 지난 24일 이 40명의 복직 대기자의 의사도 확인 없이 그야말로 경영 악화를 또 이유로 해서 네. 휴직 기간을 무기한 사실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언제 다시 복직이 될지 알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치닫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고자들은 아니 그렇게 다 약속을 한 것이었는데 사자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것을 연기한 그러니까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무효다. 따라서 6일 정상 출근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반면 네. 사측 입장에서는 이것은 기업 노조하고 협의를 한 형태이고 이런 기업 노조. 휴직자들도 이 기업 노조에 속해 있는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상 하자는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기업 노조랑 이미 합의를 했다, 사가. 그러니까 그리고 휴직자도 이 기업 노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합의로 이 합의를 변경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기존의 합의가 이제 기업 노조, 그다음에 사측, 그리고 이 해고자들이 포함되어 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그리고 경사노위 이렇게 4인이었거든요. 네. 이 사자가 합의를 한 것을 바꾸려면 이 사자가 모두 다 모여야죠. 모여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복귀하지 못한 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한쪽은 기업 노조랑 사측이 합의한 걸로 충분하다라는 것과 네. 안 된다, 사자가 모두 다 모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도 굉장히 머리를 맞대야 되고요. 특히 이 전에 사자 합의에서 이 중재 역할을 했던 이 이제 경사노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싸워온 노동자들입니까? 또다시 또 싸움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